공시가 1억 미만? 네, 그런 거를 사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고 내가 매매가보다 더 비싸게 전세가가 올라갔어요. 그렇게 해서 실제 들어간 거는 안녕하세요. 50대 시작해도 돈 버는 이야기 서미숙 작가입니다. 저는 3년 전에 시작해서요. 지금 현재 인생 2막을 살고 있는 온라인에서의 닉네임은 꿈꾸는 서여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전에 한번 운달책방 출연하셨잖아요. 네네네. 혹시 그때가 언제인지 기억하시나요? 네, 저 2022년 네. 5월 정도로 기억합니다. 아, 네, 맞아요. 그때 제가 너무 인상 깊었던 이야기가 그 찜질방 그 네. 매점에서 시작하셔서 이제 50대에 20억 자산가까지 네. 올라서 그때 이제 책을 쓰셨잖아요. 네, 그때 책 제목은 그 50대에 도전해서 부자 되는 법이에요. 네, 그렇게 쓰셨고 이제 거의 한 1년 6개월이 지나서 또 이번에는 50대에 시작해도 돈 버는 이야기를 쓰시게 됐는데 네. 그동안 제가 이제 건너듣기로 법인도 설립하시고 그 다음에 명함도 많이 드시고요. 네. 그리고 부동산 하락기인데 그 하락기 동안 오히려 더 과감하게 투자하셔서 늘리셨다고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네.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 네. 그 과정에서 좀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50대에 시작해서 말 그대로 도전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조금 벌은 이야기, 네, 그 후에 책은 이제 돈을 번 이야기를 조금 녹여놨는데요. 네. 부동산이 지금 한참 좋지는 않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때 첫 번째 책을 쓸 당시에는 세 채가 있었어요. 네, 세채. 네, 세 채인데 현재 5채로 조금 늘었습니다. 와, 이 하락기 네. 때 두 책 더 늘리신 거네요. 네. 와. 그때 이제 수도권에 세 채만 있었는데 서울에 한 채를 사고 싶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서울에 살 돈이 별로 없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빌라를 하나 구입을 해서 조금 이렇게 리모델링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서울 빌라 한 채를 더 사신 거예요. 네. 그럼 네 채가 되셨네요. 네네. 음. 그러다가 제가 이제 공간 임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간 임대는 지방이어야 돼요. 그래서 강원도 쪽을 둘러보다가 제가 그 공간 임대와 딱 맞는 바닷가 근처에 있는 그거를 또 구입을 해서 현재 5채가 됐습니다. 하나는 네. 강원도에다 사신 거군요. 네. 그럼 이거는 뭐 에어비앤비 같은 건가요? 네, 에어비앤비랑 비슷한데요. 네. 저는 이제 한 달 살기를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리뷰 애니웨어라고 임대 사업이에요. 말 그대로 에어비앤비는 이제 숙박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집을 빌려주는 그런 걸로 해서 임대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플랫폼이 또 있는 거예요? 네. 그럼 거기다가 이렇게 집을 올려놓으면 네. 거래가 잘 되나요? 네, 지금 현재 지금도 거기에 한 달 살기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네, 추석 때도 이미 예약이 차 있고요. 와. 나쁘지 않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게 세 채에서 5채를 늘릴 수는 있는데 네. 이게 조금 놀라운 게 이게 시기가 네. 시기인 만큼 물론 지금 좀 뭐 많이 오른 데는 또 고점 대비해서 거의 90% 95%까지 회복한 지역도 있다고 했는데 네. 떨어질 경우는 뭐 30%그 이상도 떨어진 지역도 있었잖아요. 네. 어떻게 이런 결단을 하시고 어떤 걸 보고 그때 이렇게 투자를 하신 거예요? 서울 집은요. 네. 돈이 많이 들지 않았어요. 제가 책에도 조금 써놨지만 서울 집은 1억 공시가 1억 미만 그런 거를 사가지고 우리가 낡은 빌라라고 하죠. 썩빌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네. 그런 빌라를 사서 제가 이제 리모델링을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내가 매매가보다 더 비싸게 전세가가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리모델링을 전체 다 해줬거든요. 현관물까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실제 들어간 거는 1260밖에 안 돼요. 리모델링 하는데요? 네, 아니 전체적으로 이렇게 제가 투자한 돈이.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거는 얼마 안 되는 돈이라 그렇게 투자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간 임대 같은 경우는 지방이다 보니까 거기도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네. 6,500만 원 주고 13평 아파트를 샀거든요. 네. 바닷가 근처라서 지금 거기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조금 집이 깨끗해야 아무래도
공간 임대하기가 좋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두 채를 더 마련했습니다. 그 리모델링은 혹시 직접 하셨어요? 아니면 맡기셨어요? 저는 직접은 못했고요. 못했고. 네, 맡겨서 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아, 그러니까 이게 1억 미만이니까 사실 떨어져도 하방은 있겠네요. 네, 그리고 강원도는 안 떨어지더라고요. 아, 네. 그렇죠. 오르긴 하나요? 네, 제가 산 가격보다는 올랐어요.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궁금해지는 게 좀 네. 구체적으로 여쭤봐도 되나요? 네, 네. 그 강원도 같은 경우는 6,500 정도면 네. 리모델링하고 한 달 살게 하면 거기서는 이제 현금 흐름이 어느 정도 이렇게 창출이 되세요? 한 달에 이제 이렇게 하기 나름인데요. 음.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순수익이 나옵니다. 아, 순수익이 100만 원 네. 나오고요. 그럼 이자 다 감당하고 저는 이자는 없어요. 그냥 투자금으로 네, 투자로 해서 대출 안 받으시고 한 거예요? 네. 아, 그렇게 하니까 안정적인 거군요. 네. 그렇게 해서 순수익이 100만 원 나오는 거고 빌라는 이제 전세로 해서 네, 전세로 했기 때문에 음. 거기도 뭐 투자금이 많진 않아요. 아, 그래서 1,650만 원 정도가 들어간 거네요. 1260이요. 1,260 들어간 거긴 한 네, 거고 네. 전세가 높여 받았어도 네. 그 정도는 투자금으로 들어간 거고. 네. 아, 그러신군요. 그럼 이 썩빌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네. 그렇게 이거- 표현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좀 표현이 그러긴 한데 아실 거예요. 다 아마 시청자님들 다 아실 텐데 여기는 차후에 네. 뭐 재개발이나 그런 가능성은 있는 곳인가요? 네. 우리가 가로주택 정비구역이라고 하죠. 음. 네,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한 거라 아. 저는 한 10년 오. 네, 보고 합니다. 아, 그러면 조금 궁금해지는 게 이게 네. 그 잘 모르시는 분들은 네. 그 투자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 오래된 빌라예요. 그리고 그런 빌라에 투자한다고 해서 또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이게 깨끗해지겠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더 이어지는 질문은 정말 사람이 들어올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네. 어떤가요? 저는 처음에 그거를 이제 구입을 할 때 네. 이제 부동산을 찾아가잖아요. 네. 근데 서울에 1억 미만으로 갖고 살 수 있는 집들이 사실은 많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북구 쪽으로 올라갔는데 그때 거기 부동산을 가서 처음에 보여주신 거는 실제 금액이 1억 4천만 원 정도 했던 거예요. 방 2개짜리. 근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빌라가. 그래서 제가 이거 말고 다른 게 있느냐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그분이 처음에 별로 안 보여주시려고 해요. 본인의 이제 물건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다가 제가 바로 투자를 할 것이다라고 표현을 했더니 보여주셨는데 방 3개에 굉장히 나쁘지 않은 그 빌라가 있었는데 1억 3천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런 걸 투자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트는 시세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실거래가라고. 근데 빌라는 시세를 알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런데 저는 그거를 이제 어떻게 시세 파악을 하냐면 매도자 입장에서 한번 거기를 이제 전화를 해요. 그 주변에 부동산에다. 이런 땡땡 빌라에 몇 호 정도에 그러니까 있는데 이게 가격이 얼마 정도 할까요? 라고 하면은 가격을 좀 알려주세요. 그러다가 또 다시 매수자 입장에서 또 전화를 해요. 다른 부동산에다. 똑같은 그 물건을. 그러면 또 가격이 달라요. 한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차이를 반을 이렇게 딱 해서 500 깎아서 1억 2,500에 저는 구매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런 빌라에도 네. 좀 오래된 빌라라고 하셨잖아요. 사람들의 수요가 있어요. 네, 그 빌라에는 제가 이제 바닥부터 시작해서 그 샤시를 다 했어요. 그래서 작은 공간인데 많이 들었어요. 그 인테리어 어느 정도 비가 들어요? 2,200 들었습니다. 네, 현관문까지 싹 고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고치는 중간에 세입자가 들어왔어요. 그것도 제가 산 금액보다 1,000만 원이 더 높게.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실제 투자한 거는 1,26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수요는 있고 네. 그러면은 약간 공실 위험이나 뭐 그런 것들은 특별히 없으셨어요? 네. 재계약 갱신이 이제 돌아오는데 이제 내년에 돌아오는데 네. 재계약도 그냥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 그렇군요. 보니까 아무래도 주변의 빌라에 깨끗한 집이기 때문에 조금 깨끗하다 보면 수요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한 2,200 정도 네, 네. 들어가서 수리를 했더니 네. 그렇게 생기는 거군요. 네. 그러면 이거는 아까 재개발 나중에 그런 걸 보셔가지고 네. 투자를 하신 거죠? 네, 그거 그러면 보고 한 거죠. 그게 없었으면 안 했을 네, 거죠? 맞습니다. 그럼 그런 거는 대략 한 몇 년 정도 보시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10년 정도에서 보시고. 15년 정도 네, 보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때까지는 계속 전세로 이렇게
돌리면 되겠네요. 네, 월세로 돌리면 더 좋고요. 아, 월세 돌리면 더 네. 좋고요.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와, 이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때 이거 투자를 하실 때 막 네. 특별히 막 하락기 네. 그런 뉴스는 없으셨나요? 막 하락할 때쯤이었어요. 네, 아. 그때가. 그럼 좀 더 기다려보자 뭐 이런 생각은 안 드셨어요? 그런 생각도 해봤었는데, 그래도 어차피 그 금액이 좀 작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으로 살 수 있는 건 지금이다라는 아. 생각에 그냥 과감히 투자했습니다. 그렇군요. 음. 그 강원도도 네, 뭐 예를 들면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막 서울 수도권이 빠지기 시작하면 이게 네. 지방으로 전이돼서 뭐 강원도도 빠진다 막 생각하면 막 계속 연계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또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근데 제가 음. 부동산 공부를 조금 하다 보니까 음. 전국이 다 같이 내리진 않더라고요. 아. 네, 이렇게 지방이 좀 내리면 수도권이 좀 오르고 수도권이 내리면 뭐 지방이 내리고 하는데 강원도 지역은 안 내릴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알아봤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가격이 뭐 많이 비싸진 않지만 그래도 한 2, 3천 오르지 않았나 싶어요. 아, 그래서 공부를 하시고 네. 아니까 네. 별 두려움이 없는 거군요. 네, 그리고 또 대출도 없으셨고. 네,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앞서서 그 네. 새 채를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 그럼 새 채는 그때 이미 사셨던 거잖아요. 네. 22년도 3월 책 나온 네. 인터뷰할 시점에 네. 그럼 그때 그 중간에 뭐 역전세가 막 이슈가 됐었잖아요. 네. 지금은 또 전세가가 많이 회복됐다고 오르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런 게 있으셨나 없으셨나요? 제가 이제 세 채 중에서 네. 두 채가 세입자가 바뀌었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인천에 갖고 있던 세 번째 집은 워낙 그 전세금이 쌌어요. 그때 당시에 워낙 싸서 나중에 전세금을 좀 많이 올려받아야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산 거였거든요. 그런데 워낙 전세금이 싼데 이게 역전세로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제가 그 있던 전세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내려가면 안 되는데라는 네,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러다 조금 지나니까 한 2천 정도 올려서 받았어요. 그거는 워낙 싸게 있어서 네. 그래서 그거는 문제가 안 됐었고요. 얼마 전에 재계약했던 거는 며칠 안 됐어요. 이거는 근데 2억 정도의 역전세가 났어요. 와, 그래요? 네, 2억 정도의 역전세가 났는데 그건 이제 1년 전에 역전세가 났는데 올 11월이 만기예요. 2억 정도 났는데 조금 기다려 보니까 그때는 사실은 방법이 없어서 좀 팔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러시군요. 네, 그랬는데 좀 기다려 보자. 그때 아직 1년 남았으니까 그렇게 해서 좀 기다리다 보니까 이게 점점 올라가더라고요. 갭이 다행이네요. 줄어드는 거죠. 갭이 줄어들어서 1억까지 왔고 7천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제 세입자분은 7천을 원하셨고 저는 이제 5천으로 조금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5천으로 해주셨어요. 네. 다행히 세입자님이. 네. 그럼 5천 정도만 이제 돌려드리는 거예요? 네, 그거만 돌려드리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혹시 그때 네. 그 집을 팔 생각도 있으셨다고 했잖아요. 네. 초조하거나 막 그러셨나요, 혹시? 약간 그럴 때도 있었는데 그래도 한 기간이 1년 정도 있었고 그리고 1년 후에는 뭐 수직 상승까지는 아니어도 약간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네. 그렇군요. 그 전세가가 진짜 너무 많이 떨어졌다가 지금이 이제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앞으로는 떨어질 가능성은 전세값은 크게 없는 것 같기도 네, 하고요. 전세가 안 떨어지면 매매도 더 이상은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또 요 집은 이제 2년 후에는 네. 5천에서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올라가길 바라야죠. 네. 그렇군요. 네. 그럼 이렇게 그 아파트 채수, 주택수를 이렇게 늘려갈 때요. 어느 정도 현금은 항상 좀 보유해야 되는 건가요? 저는 한 5천만 원 계속 정도의 보유하시면서. 그렇게 보유하면서 아직도 열심히 저축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축하시고. 네. 그러면 그 새로 두 채를 구매하신 거는요. 네. 뭐 경매나 이런 방법은 동원 안 하신 거예요? 네, 경매는 아니었고 그냥 약간 금매식으로 그렇게 해서 기다렸었어요. 그런 네. 이유는 있으신가요? 막 경매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경매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배우긴 했거든요. 음. 네, 그런데 경매는 일단
좀 어렵다는 느낌이 좀 들었고 음. 그다음에 기간이 조금 걸린다. 아. 그것 때문에 제가 조금 금매를 더 찾았던 것 같아요. 금매로 접근을 해도 네. 충분히 좋은 물건 찾을 수 있나요? 네, 저는 금매도 괜찮다고 봅니다. 특히 하락기 때는 금매 좋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요. 네. 아, 그렇구나. 이미 또 하신 분이 금매로도 충분하다고 하니까 뭐 믿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책에다 실어주신 거고, 네. 더 디테일하게 네.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또 적어주신 거고요. 네. 와, 대단하시네요. 진짜. 와, 저는 이제 2022년, 2023년 연락을 딱 받았을 때, 네. 그동안 이런 거 좀 여쭤봐도 되나 싶기도 솔직히 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자세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또 이제 보니까 명함 개수가 네. 몇 개가 되셨다고 그랬죠? 저 명함이 8개입니다. 와. 네. 혹시 뭐 하나하나 좀 제가 네, 그냥 저는 이제 온라인에서 활동하고 있는 꿈꾸는 서여사라는 닉네임이 네.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법인을 운영하기 때문에 법인 대표라는 명함이 있고요. 또 이제 공간 임대를 운영하니까 네, 그런 명함도 있고 이제 무인 카페를 운영하니까 점주라는 명함도 있어요. 네, 그리고 무인 저는 카페요? 네. 무인 카페는 뭘 하시는? 카페? 네, 커피죠? 커피 카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무인 창업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강의를 하러 다니기 때문에 강사라는 명함도 있고요. 와. 네, 저는 또 이제 조장 역할을 어느 커뮤니티 같은데 그런 데 가면 그런 역할도 하고 부동산을 투자하니까 투자자라는 네, 명함도 있고 그렇습니다. 와. 엄청 바쁘시겠어요. 네, 요즘 조금 그렇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 그 5채면 네. 이거는 법인 명의로 또 갖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 명의로 아니요. 다 갖고 있는 개인 명의로 다 갖고 다 있어요. 갖고 있어요? 네.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면 금액이 너무 큰 거는 한 2개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도요? 네. 그러시군요. 그럼 너무 큰 게 만 3채 이상 가면 좀 네. 그거는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세금이. 네, 그렇죠. 네, 지금도 사실 종부세는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는 네. 거고요.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무인 창업을 얘기해 주셨는데 네. 책에 무인 창업 부분도 얘기가 나오나요? 네. 무인 창업도 이게 괜찮나요? 저는 이제 무인 창업을 무인 카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무인 카페를 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네. 우연히 강의를 하나 들었어요. 네. 무인 카페에 대한 강의를 하나 듣고 음. 저는 이제 보통 좀 실행력이 빠르다라고 이제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한테 저는 이제 강의를 듣거나 책을 보면 약간 뭘 적용할까, 뭘 좀 실행해 볼까 이런 거를 해봐요. 그런데 무인 카페 강의를 듣고 이거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무인 카페를 이제 운영하는 지인을 찾아갑니다. 찾아갔는데 나쁘지 않다라는 그래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때. 그리고 저희 딸 부부가 무인 창업을 너무나 하고 싶었는데 돈이 모자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해보자 반씩. 저는 그렇군요. 그래서 딸아이와 같이 합니다. 근데 실제로 괜찮아요? 네, 실제로 각각의 순수익이 월 100 이상씩 가져가요. 네, 그래요? 그러면 200이 넘는다는 거죠. 그러면 네. 실제 그 들어가는 업무 로드도 그렇게 네. 강하지 않아요? 네, 그 실제 들어간 돈은 한 5,800 정도 제가 책에도 다 써놨지만 저는 네. 자세하게 써놨어요. 네. 책에다가. 네, 그래서 어떻게 입지를 봐야 되는지 무인 카페는 무조건 입지예요. 네. 아무리 좋은 입지라도 그 커피 전문점이 너무 많으면 잘 안 되죠. 그러니까요. 저는 저가 커피도 많잖아요. 많아요. 그래서 대로변에서 하시면 안 되고요. 무인 카페는 단지 내 상가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것도 오래된 상가로. 왜냐하면 새 상가는 비싸거든요. 네, 그래서 오래된 상가로 들어오면 무인 카페 그 입지가 굉장히 괜찮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한 고객을 몇 명 정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잠재 고객을? 잠재 고객이라기 하기보다는요. 하루에 70잔 이상을 팔면은 굉장히 괜찮은 수익이에요. 잔수로. 근데 보통 이렇게 여름에는 100잔 정도 나가요. 네. 100잔이면은 뭐 한 100명이네요. 그렇죠. 네, 네. 약 그렇게 계산을 하면. 네, 네. 와, 근데 그런 것도 다 책에다가 다 써주신 네. 거예요. 와, 그러시군요. 근데 되게 놀라운 게 이거를 네. 50대에 시작하셨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굉장히 순식간에 이렇게 되네요.